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FOMC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도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긍정적인 상승 출발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근데 아무튼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건 상승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심상치 않은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침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급등 마감했다. 급등. 그냥 상승이 아니고 급등 혹은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의 확대라는 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변곡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르던 증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오른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틀었잖아요. 이 기울기를 틀은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으니 앞으로 계속 오른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가다가 이건 오버슈팅이고 다시 꺾인다. 꺾이기 위한 개인들 낚아먹기, 개인들 속여먹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버슈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FOMC 회의가 어젯밤 미국장 마감할 때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결과가. 그러니까 저 FOMC 회의 결과가 온전히 다 반영되었느냐? 금융시장에 온전히 저게 다 몇 시간 만에 반영되었느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저런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반영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요. 어제 주식시장의 FOMC 회의가 어제 금융시장의 FOMC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루 만에 반영할 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들 제가 워낙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할 말이 많아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 영상 안 보신 분들이나 귀찮으신 분들 위해 정말 짧게 어젯밤 FOMC 회의 3줄, 4줄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인플레 우려 여전하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제 혹은 고용시장을 일부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죠.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다? 이번에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등했던 것이 이 긴축 우려 완화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9월 달에 50bp 인상한다. 75가 아니고 50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50bp 인상이 호재냐라고 이야기를 그죠?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FOMC 회의 직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50bp 올리면 시장은 대폭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거 연장되는 겁니다. 연장되는 거. 50bp 인상이라는 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연준이 경기가 침체될까봐 인플레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드렸죠. 경기 침체 때문에 인플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50bp만 올린다는 거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9월 달에 50bp 올릴 수 있다며 이러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아직 어쨌든 금융시장의 반응은 모릅니다. 이건 저의 의견일 뿐인 거고요. 우리 위대하신 금융시장은 어떻게 이걸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가던 추세가 바뀔지 어쩔지 이런 것들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오늘 이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고 정말 정신없는 어젯밤, 정신없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돼 있을수록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본질이 뭐냐죠. 본질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 방금 이야기해드렸죠. 이슈에 관한 본질은 파악했죠. 방금 전 1, 2, 3, 4 해갖고 파악했죠. 이슈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 금융시장 위대하신 시장님의 생각은 이건 어떠냐? 지금 시장의 본질은 뭐냐?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요. 왜 하락 추세냐? 우리 기술적인 이야기 맨날 드리지만 한 번만 좀 더 점검을 할게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어디 갔죠? S&P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죠. 할 말 없어요. 여기다 대해서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라인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S&P는 이 저항 몽태기를 돌파한착해야, 그래야 이제 이 본격적인 이 하락 추세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돌파한착하기 전까지는 전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두 다리 뻗고 누워 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돌파한착하면은 그때부터는 분위기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을 뭐 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저도 고민 심각하게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겁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는 거. 다만 단기 상승 추세죠. 하락 중 단기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 단기 상승 추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려고 한다라는 점, 그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기술적으로 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저기서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 꺾이거나 아니면 더 가파르게 오버슈팅이 나타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나스닥도 같아요. 볼 필요 없죠.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전 세계의 일본 증시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락 추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지수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도 예외 없어요. 한국 증시는 누가 봐도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극복된 거 아니에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직전 고점 자리를 높이면서,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착하면서 이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 중 계단식 그냥 박스권이었다면,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봐야 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먹고 있는, 한국 증시를 좀먹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인데, 환율이 오늘 떨어졌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정배열의 완전 상승 추세잖아요. 이게 이제 실체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히 지금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할 게 아니고 막 당황할 필요 없고, 본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상승 추세, 주식시장 하락 추세, 이 추세가 극복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추세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뭐 추세 전환되는데 6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더 그런 6개월, 1년씩 안 걸리려면은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뭐 폭락이나 언더슈팅 혹은 뭐 오버슈팅, 이런 고변동성이 동반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죠.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의견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요. 증시 시장의 뜻은, 시장의 기술적인 뜻, 그러니까 시장의 의중은 하락 추세다. 이거 극복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할 때 이게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이 하방 투자, 특히 이런 건 타이밍이 생명인데, 타이밍을 좀 잘 잡는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평단가 좋으신 분들은 문제 없는데, 이익을 까먹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 포지션 잡고 있는데 손해를 누적시키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혹은 손해가 누적돼서 이제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물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긴 한 거란 말입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저항 부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면 저항 돌파한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멈추는 걸 확인하거나, 그런 어떤 눈에 띄는 매도세가 등장하거나, 그런 이후에 물을 타시든지 뭐 신규로 뭘 하방 포지션을 진입하시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일단 올라간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거 인정해 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다, 아직 하락 추세 극복하지 못한 거다, 하방이 유리하다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죠. 자, 어젯밤에 파월의장이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또다시 시장의 분위기를 확 전환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뭐 실망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잘 봐야 될 것들, 뭐 물론 물가 지표도 있고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고용 지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오타네요, 그죠? 페드 체어 옐런 스픽스라고 돼 있는데 아마 파월이겠죠, 파월. 옐런은 지금 재무부 장관이니까. 하여튼 뭐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요. 파월 의장 연설 등등이 있는데, 제 생각엔 파월 의장이 립서비스 한 거는 어제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GDP일 것 같아요. GDP가 지난 1분기에 미국 GDP가 역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이번 2분기까지 역성장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런 점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PC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있긴 있는데,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PCE라고 어젯밤에 밝혔죠. 그러니까 PCE 같은 것도 중요한 지표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이제 시장의 고민이기 때문에 GDP를 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있죠. 예, 오늘 밤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오늘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실적, 이거 일단 오늘 정규 장중에 반영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장이 밤에 마감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애플뿐만이 아니죠. 아마존도 실적이 발표가 되네요.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전 세계 대장이 지금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대장이니까 대장의 실적 발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얘네에 따라서 어젯밤에 뭐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고, 일단 뭐 막연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폭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폭등했다. 호재를 다 땡겨다 써서, 미래에 나타날 호재를 다 땡겨다 써서 폭등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폭등 같은 경우는 물론 겉으로 보면은 FOMC 회의에서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재료를 갖고 오르긴 한 거지만,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어제의 급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발표가 될 뭐 페이스북 실적, 오늘 그죠? 이거 FOMC 회의 뒤에 발표됐죠. 미래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던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인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실적 발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녹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아예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 못 할 거고요. 일부 이런 기대감이 녹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 이런 것들, 기대감 이런 건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 GDP 발표와 그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너무 급등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예. 근데 아무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에 눈에 띄는 매도세는 없습니다. 매수세만 가득하죠.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오늘 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하방 베팅 하시는 분, 지수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그냥 그 주무셨으면 좋겠고, 변동성 지수 관련된 베팅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필요는 없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뭐 연관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간다 그랬다가 뭐 중국의 반발과 뭐 미국 내에서도 그만해라 이런 여론에 의해서 일단 대만이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재밌는 뉴스니까 이 정도만 보고 이거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 일단 쭉 드렸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미국장 이야기 한 김에 계속 미국장 이야기 할게요. 그죠? 사천 지지력 테스트 할 겁니다. 오늘 밤에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650짜리의 저항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예,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여부와 24 돌파 한착 할 수 있는지 여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직전 바닥 있죠?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쌍바닥 만들면서 24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서 이 자리에 지지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수가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지, 이런 여부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 이야기 했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그렇죠.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 어젯밤에 급등하긴 했는데 중요한 저항에 탁 걸려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본 김에 이것저것 다른 거, 뭐 10년물 국채금리 뭐 하겠습니까? 여기 2.71자리 추세선 하단 자리,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하방 경직성이 좀 제법 나오긴 했네요. 근데 아무튼 이 자리 부근에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긴 하고, 여기서 뭐 잘 되면은 2.9 정도까지는 신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 별다른 이야기 뭐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2.7자리 초반 저기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버틸 거냐를
아직도 일주일째 뭐 저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그렇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네요. 확실히 그 긴축 완화 이런 게 작용을 한 모양이에요. 저점이 낮아졌죠. 역시 아래쪽으로 더 가는 모양입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상승 추세 중이다. 얘도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살아날 자리에서 못 살아나고 긴축 속도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참고로 중요한 지지선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일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밀렸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밀렸다가 이거 넘어가면서 이 자리 넘어가면서 다시 급등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105.4 이 정도 되는 자리가 달러 인덱스에는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안 내려와도 되죠. 안 내려오면은 시장이 그만큼 강한 거고요. 내려오면 뭐 내려와도 딱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더 지속되고 있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거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95 지지력 테스트하고 또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당장 붕괴시킬 생각은 없나 봐요. 95를 두 번에 걸쳐 이틀 동안 붕괴시켰었는데 당장 붕괴시키지는 않고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어젯밤 뭐 파워르장님 이야기 뭐 이런 거 때문인지 일단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박스권 안에서 계속 방향성 고민.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버틸 거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나를 더 보려고 그랬는데 금값까지 한번 볼까요? 금값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이제 매수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740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1740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 적용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1740이라는 자리가 좀 크게 볼게요. 금값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 사라 이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 이 변곡을 잡는 방법, 언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분석 차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더슈팅도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이슈도 그렇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금값이 오르는 게 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이게 좀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값이 여기 2020년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도전했다가 지금 밀려서 조정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올라간다면은 일단 전고점까지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갔는데 1740짜리가 보시면 지난번에 버텼던 자리죠. 폭락했다가 버텼던 자리예요. 이 자리 근데 저항이 되면서 붕괴됐었죠. 근데 이 자리 다시 안착했다 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 자리 지지력이 충분해졌죠. 이 정도 돌파 안착했으면 이제 위쪽으로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금값 같은 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구리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요. 딱히 뭐 점검 다 한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거 할 말이 없어서 한국 증시 뒤로 뺐어요.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오늘 뭐 음봉을 만들면서 뭐 지나친 갭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이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62,000원 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고점 시원하게 높였잖아요.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기 극복한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2, 3거래일 동안 또 저항 누적시키면서 다시 62,000원 붕괴시키면 또 분위기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런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지금 오늘 갭 상승했다고 바로 여기서 뭐 숏 포지션 잡고 그런 건 좀 일단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겠다는 그림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시장에 등장한 매도세가 없어요. 단지 물론 오늘 콜옵션들은 좀 음봉이 나오고 오늘 선물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걸 갖고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냥 아침에 갭상승 폭이 워낙 컸고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혹은 아침에 갭상승하고 추가로 상승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 폭등했던 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냥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정도라서 이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그런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면은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더 못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2, 3거래일 멈추면 문제가 되고 다시 321.7을 붕괴시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 매도 이런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수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콜 매도가 아니죠. 할 거면 풋 매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솔직히 하여튼 옵션은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뭔가를 할 만한 아이디어가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예,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 옵션 매도 잘못하다가 진짜 인생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옵션 매수를 잡자니 보시다시피 양매도장이라 비리비리하게 코스피 움직이는 꼬라지 보면 옵션 매수 포지션 둘 중에 하나 콜이든 푸시든 매수 포지션 잡으면 좀 답답하고 매도 포지션 잡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지금 좀 큰 편이고 좀 이래서 하여튼 애매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거 요즘에 옵션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계속 지수는 밀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올라갔죠. 코스닥 시장도 그 11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 지수가 올라갔죠.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 그래서 아직 뭐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 슈퍼지션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한참은 아니고 뭐 생각보다 금방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하락 추세니까 하락을 보는 거죠. 예.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